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합천군 합천읍에 위치한 합천군 보건소. 최근 이곳에서 보건소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합천군 지부가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결과 보건소장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인사이동을 거론하며 괴롭히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합천군 간부 공무원이죠. 이제 합천 보건소장의 갑질 논란 이슈인데 이 내용을 좀 보도 나온 걸 보면 이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느 정도길래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일단 어떤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나왔느냐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뉴스화가 되게 되면은 직원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들은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공론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근데 뭐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지시하는 사항들을 안 했을 때 인사이동이 나중에 어렵지 않겠어? 라든지 이러한 발언들을 좀 자주 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게 보건소장의 갑질 논란이 되면서 그의 남편, 그러니까 보건소장의 남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아니 왜 갑질한 당사자의 배우자 이야기가 계속 왜 나올까라고 봤었는데 이제 이것은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입니다만 뭐 팩트가 확인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서로는 다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보건소장의 남편이 이제 보건소장이 방에 없을 때 와서 본인이 보건소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고 또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며 뭐 이런저러한 손찌검까지 있었다 뭐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여부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게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꽤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심각한 거죠. 더구나 지금 그 보건소잖아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지금 아직 그 과정 중인데 이런 직원들한테 이제 뭐 더 폭탄 같은 일이 이제 터진 셈인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글쎄 2차 피해자 이제 발생 안 하려면 결국에는 군수가 뭔가 특단의 그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공무원 노조에서 보건소장 직위 해제 등 4가지 안건을 가지고 군수에게 지금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대부분 다 이제 노조 쪽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 당사자 반대쪽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직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또 따로 기자회견을 또 열었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이건 날 모함하는 것이다. 난 이 자리에서 빼내기 위해서 너네들이 지금 작전을 짜고 모함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 심지어 이 남편분은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부군수, 군청에 있는 여러 이제 간부급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라고 밝혔고 노조 측의 게시판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저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서 꼭 밝히겠습니다. 제 동생한테 또 체면도 있고 저희 분들 체면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한테 그래도 내 체면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것만 조금 살펴보면 자신의 체면을 살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는 건 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취지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이제 일종의 예시를 들면서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자기 동생을 특징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겼을 때 직원들이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시시비비를 논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그게 이제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는 좀 문제가 될 만, 저도 이제 건축가에 있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 업체 견적서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가격까지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깔아줬다는 건 그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 동생이니까 체면을 살려주라. 이거 자체가 이제 약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 압력을 가하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제가 그래서 보건소자 입장을 좀 조금 더 최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여러 자료를 조금 보고 신문지 면상의 기사를 봤는데 오히려 새로운 또 의혹을 또 보건소장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는데 새로운 이제 조금 혁신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제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런 갑질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제일 이제 걱정되는 건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문제의 당사자가 보건소장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 공백도 조금 걱정이 되죠. 일단 뭐 행정에 스톱이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군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도 얼마 전에 성명서를 내고 뭐 너네가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되고 갑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 물론 알겠다. 근데 이 상황에서 너 지금 계속 이렇게 질질 끄면 안 된다. 어떻게 되든 해결을 빨리 하거라. 이렇게 의원들이 나와서 직접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무원 문제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행정의 공백, 그다음에 보건, 국민들의 보건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이런 논란이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